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큰 뉴스가 있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백악관에 온 유럽 정상들이 함께 모여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논의한 건데요.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회담이었습니다.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뭐 큰 전쟁들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어떤 진영이 모여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치열하게 맞붙은 전쟁은 사실 6.25 이후로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베트남전도 있었긴 했지만 베트남전은 뭐 사실은 뭐 미국의 패배로 끝난 거고요. 그 이후에 뭐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뭐 이런 전쟁들은 사실은 지금과 같은 세력과 세력이 크게 맞붙는 전쟁이 아니라 어떤 반미주의 혹은 뭐 종교적 그 색채가 강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다릅니다. 마치 2차 대전 혹은 6.25 때와 같이 서방과 어떤 러시아, 중국 간의 세력 간의 대결, 여기 북한까지 포함돼서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게 인제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계속 말해 왔듯이 점점 더 6.25 이후에 우리 한반도 처리 문제와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 우크라이나에 좋은 안보 제공하겠다고 하면서요. "푸틴과 다시 통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방안을 백악관에 온 유럽 정상 7명과 또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마치 한국과 같잖아요. 6.25 이후에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호방위 조약을 통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그걸 통해서 안보를 확립한 경험이 있는데요. 물론 젤렌스키는 여기서 영토를 넘기는 대답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젤렌스키라고 어떤 방법이었겠죠. 트럼프는 지금은 젤렌스키와 뭐 대화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자기의 어떤 제안을 받지 않을 경우에 다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끊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협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젤렌스키는 이 영토를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아마도 젤렌스키는 지금 우리 휴전선이 그어졌듯이 어떤 전선에 교착된 이 부분에서 그만두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푸틴은 아마 그러고 싶지 않겠죠. 자기 자신들의 이미 말한 것처럼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에 전부 다를 넘겨달라라고 하겠죠. 지금은 88%를 가지고 있는데 남의 12%까지 달라라고 할 텐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또 어떻게 협상에서 다뤄질지도 큰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는 젤렌스키와 회담을 한 다음에요. 우크라이나에 매우 좋은 보호와 안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오늘 젤렌스키와 회담을 마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자신이 통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잘 되면 3자 회담을 가질 것, 뭐 3자 회담은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말하는 거겠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전쟁을 끝낼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도 우리도 3자 회담에 열려 있다라고 했어요. 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뭐 이것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걸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유럽 정상들이 요구해왔던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과 관련해서 만약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그 평화가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2년짜리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매우 좋은 보호, 매우 좋은 안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미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늘 백악관에 온 7명의 유럽 정상들과 그것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이고 관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큰 겁니다. 미군이 2차 대전 이후에 어딘가를 주둔할 때, 전쟁을 한 이후에 주둔할 때 이라크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어떤 자신들이 사실상 점령을 한 지역에 주둔했었고요. 그나마도 많은 반대 여론이 있어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군대를 뺐고요. 이라크에도 아주 소규모 부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면 한국의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지금은 대중국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사실 '그렇게 남아 있어야 할까?' 싶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남아 있었잖아요. 또 우리 안보 조약과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남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트럼프는 한국식 안보 제공을 우크라이나에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옵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크게 반대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든 어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의 복장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늘 그렇듯이 짙은 푸른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젤렌스키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또 의미가 있죠. 젤렌스키가 저번에 왔을 때 자신이 늘 하는 것처럼 반팔에 어떤 어 전투복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왔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면박을 당했잖아요. 특히 어떤 보수 유튜버는 젤렌스키의 옷차림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공격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양복을 입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검은색 양복을 입으면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옷차림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영토를 넘겨주는지 마는지잖아요. 푸틴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트럼프와 만났을 때요,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 용인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 영토를 러시아에 완전히 귀속시키는 조건을 걸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8%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나머지 12%도 내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이날 해당 영토를 러시아에 반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방식으로 이 전쟁을 끝내려는 아이디어를 지지한다. 나는 3자 회담이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땅을 넘겨주는 게 중요한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왜냐? 현실적으로 휴전을 하려면요, 지금 교착된 전선에서 그만두는 건 가능합니다. 이건 한국처럼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그걸 더 넘어서, 우리 휴전선을 따지면 휴전선을 넘어서 파주 지역까지 땅을 더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 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쟤들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실제로 그 돈바스 지역은요, 광산이나 천연자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런 걸 다 우크라이나가 놓치면서 그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 전선을 지켜왔는데 이걸 내준다?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봐야 되는데, 젤렌스키가 이날 이 집 답변을 회피하면서 외교적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힘들다라는 걸 트럼프가 푸틴을 입력시키고 이 전선에서 어떻게 휴전이나 아니면 평화협정을 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요, 이날도 자기는 휴전이 아니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는 거다라고 말을 해왔는데요. 트럼프는 나는 어떤 경우에도 휴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는 전쟁을 하면서도 평화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간 전쟁을 멈추는 휴전이 아니고 평화협상을 통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란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오늘 이 회담 직후에 나는 푸틴과 전화 통화를 할 것이다. 우리는 3자 회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구상을 가지고, 특히 좀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하는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과의 그 협상을 할 때도 보면요, 트럼프 1기 시절에요, 아주 근원적인 협상을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무기 같은 경우도 근원적으로 파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일정 부분,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그 동결하고 서로 동결하고 이 부분이 해결됐으면 요걸 해주고 또 이 부분을 했으면 요걸 해주고, 이렇게 동결해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거,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휴전이라는 게요,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단순히 휴전, 전쟁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협정과 미군 주둔까지 합해서 고려하면서 좀 장기적인 평화를 찾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걸 좋다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어찌됐든 좀 장기적인 거를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일 수 있지만,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왜냐, 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꺼번에 이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만큼 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고 양쪽의 여론이 받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양쪽의 지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뭐 사실은 젤렌스키가 왔다고 하지만 거의 뭐 8대1로 회담을 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우르줄라 폰데라의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도 왔고요. 키스 스타머 영국 총리도 왔고,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도 왔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왔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다음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메르츠 독일 총리, 뭐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까지, 뭐 정상급들이, 그냥 유럽의 정상급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트럼프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전 좀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후 재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아마 서로
대충이라도 조금이라도 인제 그 얼개를 짜기 위한 아주 중요한 회담이 됐을 텐데 여기서 1대8로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떤 휘어잡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유럽의 정상들이 그냥 에워싸고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사진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인제 회담을 유쾌하게 이끌어 가는지를 보이는데요. 바로 옆자리 마크롱 대통령을 가리키면서요. "내가 집권 1기 때 처음 만난 외국 정상 중 한 명인데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좋아한다." 이건 꽤 드문 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크롱은 트럼프의 팔을 툭 치면서 친근감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에 대해서는요. 그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친식 때 유럽 정상들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고 합니다. 약간 뭐 극우란 얘기도 그 우파 정당에서 나온 총리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젊은데도 불구하고 건재해서 오래 버텼다. 다른 이들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총리들의 수명이 아주 짧은 걸 가지고 농담을 한 거고요. 메르츠 독일 총리에 대해서는 "선텐을 어디서 했느냐. 나도 그런 선텐을 하고 싶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하고 골프를 열심히 쳐 가지고 친트럼프 정상으로 꼽히는 그 핀란드 스투브 총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오늘은 어느 때보다 더 좋아 보인다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풀어가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래의 어떤 공격도 억제할 수 있다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요. 유럽 국가들이 많은 부담을 떠맡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군이 주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미군이 주둔하든가 어떤가 한다면 그 비용을 유럽에서 대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토 교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좋은 회의가 성사된다면 나는 푸틴 대통령과 3자 회담을 세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메르츠 총리는요. 이게 답하는 게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메르츠 총리는요. "이제 복잡한 협상을 위한 길이 열렸다.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도록 하자며 제3자 회의에서는 반드시 휴전을 보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요. "3년 반 동안 러시아가 대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뭔가 바뀌고 있다."고 했고 뭐 이건 사실은 트럼프를 좀 띄워주는 말이죠. 마크롱 대통령도요. 3자 회담에 이어서 유럽이 참여하는 4자 회담도 필요하다. 안보 보장은 유럽 대륙 전체의 안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유럽은 여기에서 자신들이 좀 배제되고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푸틴을 오래 알고 지냈는데 푸틴이 답을 찾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뭐 1주일이나 2주일 안에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끔찍한 전투가 계속될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답을 찾고 싶어 푸틴도 답을 찾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뭐 지금까지 푸틴과 뭐 솔직한 대화를 여러 번 했겠죠. 성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통화를 한 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격하지만 솔직하게 대화하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도 '이걸 멈추고 싶어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죠. 푸틴이 정말 가면을 쓰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뭐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도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가 전후 경제 개발을 위한 준비를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서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총리가요. 핵심 광물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채굴 계약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왜냐? 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 맺은 계약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광물 채굴에 대해서 그 채굴권을 미국에 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실제로 좀 어느 정도 준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심 광물 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고 미국과의 광물 협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채굴 허가 면허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고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요. 이분이 경제 전문가로 유명하죠. 총리는 생산 실적이 없는 채굴권을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입찰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요. 러시아 침공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재건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력 강화와 투자를 확대하라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스비덴코 총리는요. 광물 자원이 반드시 국가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전략 광물 채굴 관련 면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활동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 면허를 정리하고 사업 면허 재입찰을 해서 의지가 있는 투자자에게 가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미국과 체결한 광물 협정을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이 광물 협정은요.
우크라이나 광물 채굴로 얻는 수익의 절반을 미 우크라이나 공동 투자펀드에 투입하는 구조고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광물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확보하고 우크라이나는 전후 경제 재건과 방위 능력 강화에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는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요, 현재 유럽연합이 지정한 34종의 전략 광물 중 22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민감한 문제가 이 부분이 러시아가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돈바스 지역에 대부분이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바스 지역을 다 내놓으라라고 한다는 건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재건을 위해 필요한 이 광물조차도 다 내놔야 된다라는 뜻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휴전 협정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말대로 돌아가기에는 우크라이나가 희생해야 되는 게 단순히 정치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희생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요, 현재 약 한 3천 거의 광업 허가증을 발급했다고 합니다. 이 중 10% 정도는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번 점검을 통해서 새롭게 이 허가증을 발급하고 하면서 새로 투자 유치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듣고 있는 서울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중소기업들이 계시면요, 저희에게 컨설팅 신청을 해주시면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무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와 제재, 그 다음에 각종 규제에 대한 컨설팅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내일 새로운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